점점 뒷걸음질 칩니다. 시장 힘이 빠집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증시 올라서 그리고 또 CPI도 괜찮게 나왔는데 우리 증시 아침 분위기 왜 이런 걸까요? 일단 다 봤다 이런 느낌인 거죠. 내일 파월이 또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예상치 안에 있고, 파월이 좋게 말한다고 해도 다 반영된 거고, 파월이 나쁘게 말하면은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영향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겠고요. 내일 또 선물 옵션 도심환기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는 어제 2시 이후에 완화설 나왔었죠.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설 나왔었는데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다 하락을 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들도 장 초반에 강세 보이면서 또 그 안에서 좀 갈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잘 갔던 장비주들은 거의 한 달째 지금 잠잠한 모습이고요. 지금 오늘은 FCBGA, PCB 쪽들 상당히 강합니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키트 등 해서 이쪽 해성 DS까지 해서 이쪽이 강한 모습이고, 관련되어 있는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도 강하죠. 지금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두산 테스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어버브 반도체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파크 시스템즈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신규 쪽에서는 IMT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많이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좀 강세인데요.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하나 마이크로 요것들도 소폭 상승, 네페스 아크도 장 초반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빠르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이라든지 로봇 이런 쪽들도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 전력기기 쪽들도 다 약세, 대부분 다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올해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났던 종목들 대체로 다 약한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올해 거의 못 올랐던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점, 이 부분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대체로 좀 지금 눈치 장세 흐름 속에서 일부 종목들만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고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규 상장주들 오늘도 상장한 종목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LS 머티리얼즈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수급이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볼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PCB,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하고요. 확실히 후공정 패키징이나 이런 설비 쪽, 그리고 테스트 장비 쪽 몇몇 종목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 오늘은 또 쉬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반도체 쪽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윤 대통령 네덜란드 가면서 ASML과의 뭔가 얘기가 나오겠다라는 생각들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미리 준비를 해서 들어가 있었어야 되겠죠? 오늘 급등하면 또 차익 실현하는 게 또 인지상정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일조 투자해서 얘기 좀 기사 나온 거 아침에 보셨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 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좀 상당히 초반에 강하게 올랐었고, 또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또 그다음에 검사 장비 쪽들, 그다음에 이제 기판 쪽들, 특히 이제 FCBGA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심텍, 그다음에 대덕전자,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삼성전기 이런 쪽도 급등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해성 DS도 좀 반등하는 모습, 인터플렉스 같은 것도 약간 좀 비슷하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상당히 순환매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비주들이 그동안 가을부터 쭉 시도를 해서 시장을 이끌어 왔다라면 장비주들은 거의 지금 한 달째 쉬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제 제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고,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후발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 강하다 말씀드렸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 예전에 저 종목도 제가 한번 관심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이제 IMT가 기가비스와 함께 좀 반등 나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섹터별로 돌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제일 못 갔던 게 이제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재료나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들이었었는데요. 이런 쪽들까지도 지금 다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좀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면은 이 부분을 분명히 조금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시기는 조금 다가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못 오른 종목들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작은 중소형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바닥에서 뜬금없이 급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후발주들의 순환매가 강하게 이어졌던 만큼 주도주의 역할을 못할 종목이라면은 그런 부분들 뭐 장기적으로 물려 있었던 종목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있고요.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좀 꾸준히 유지하되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해가면서 좀 시장을 좀 따라가는 전략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못 올랐던 종목들의 좀 순환매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뉴스 이슈에 강하게 좀 부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가면은 절대 물립니다. 그 전날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그 다음날 급등할 때 차익 내지는 뭐 추세를 끌고 가는 전략은 좋겠지만 이미 막 급등한 종목 뉴스 나왔던 거를 바로 따라가면 절대 수익을 안 주는 구간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르는 쪽 봤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따라가서면 절대 안 된다. 미리 준비를 해놓자라는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락 쪽에 2차전지 쪽입니다. 조정이 다른 종목 대비로 좀 급하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대형주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많아서 코스닥 지수도 크게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부분 검토한 바 없다라는 정부 인사의 발언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다.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내용은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계속 들어보고 있다. 뭐 아직은 정확하게 뭐 확정된 것도 없고 검토 중이다. 이런 상태죠. 지금 이제 이번 달과 관련해서 팔아야 될 물량들이 꽤 있을 텐데 이제 절반밖에 안 남은 상태 속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실망한 모습이죠. 뭐 대통령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지 뭔가 좀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순방 마치고 국내 들어와서 한 며칠은 지나야지 뭔가 좀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뒤쪽으로 너무 날짜가 얼마 없는데 막 매도 물량이 몰릴 것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미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올해 시세를 많이 났던 종목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로는 계속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올해 보시면 그런 쪽들 상당히 시세 많이 냈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량 압박이 계속 2차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추후에 또 얘기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하던 중소형 이제 소재 쪽 단에서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전에 이런 쪽들도 지금 조정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쪽들은 올해 시세 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첨보나 엔캠이나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나 이런 쪽들은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온다라면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봐야 되겠다. 뭐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근데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중소형 소재단들은 2차 전지주들은 좀 많이 하락하게 된다면 가격 메리트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뭐 양극재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주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분들이 다 소화되는 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오히려 그 매물 나올 때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하면서 주도주, 대장주들, 2차 전지단에서 대형주들은 조금 보시고요. 뭐 직전 저점 하회하지 않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기준으로 본다면 한 60만 원 정도가 일정 부분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지지력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전략이 2차 전지 대형주단에서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직전 저점 이탈 여부 체크 이렇게 또 숙제를 내주셨어요.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키워드는 바이오가 전체적으로는 약한데 그런 와중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역시 정부 정책이죠. 비대면 관련해서도 이제 뭐 초진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가능하고요. 오늘은 뭐 테마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딱 언급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야놀자 상장 기대감 뭐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그레디언트라든지 아주아이비, 이투자 이런 것들이 아침 초반부터 급등했다가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 예전에 이제 뭐 쿠팡이랑도 관련해서도 움직였듯이 이런 테마주들도 지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뭐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항공주들도 뭐 소폭 오르면서 그냥 뭐 뭐랄까요, 강력하지는 않지만 뭔가 소폭 그렇게 좀 그룹핑되어서 짜잘한 테마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외에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최근에 저거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쪽들은 또 지난번에 제가 토큰과 관련되는 것들도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쪽은 약간 좀 추세가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쪽도 지금 추세가 좀 생기는 느낌입니다. 뭐 유비케어라든지 뭐 비트컴이라든지 인성정보 이런 쪽들도 확실히 조금 뭔가 추세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비대면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도 계속 변동성을 좀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있어서 한 번 좀 짚어드렸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의료기기라든지 바이오 섹터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조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들도 사실 뭐 금리에 민감한 쪽이기 때문에 내일 파월의 발언을 좀 보고서 움직이려는 그 의도가 조금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주들은 결과적으로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다라면은 다시 좀 관심을 갖고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같이 좀 올려주시는 전략, 이 부분 같이 좀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의 박진우 부장이었습니다.